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참 마음처럼 안 돼서 속상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이를 돕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의 학교 교육 모델이요, 전체 학생의 무려 80%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신발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요,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방식으로 억지로 배우고 있는 셈인 거죠. 아마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흔히 말하죠. 공부엔 왕도가 없어. 그냥 열심히 해. 근데요, 이 방법이 통하는 아이들은 사실 딱 20%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아이들한텐 이게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어떤 비결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문제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열쇠 말이에요.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성공이라는 게요, 단순히 머리가 좋거나 노력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변수, 바로 성격이 있었던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배우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학습 성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고 문제를 푸는 뭐랄까, 고유의 방식 같은 거죠. 이걸 딱 이해하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못하지?가 아니라 아, 이 시스템이 우리 아이랑 안 맞는 거였구나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뜯어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아이한테 딱 맞는 방법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4가지 핵심 학습 성격 유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펴볼 4가지 성격 유형은요, 저마다 완전히 다른 핵심 욕구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행동형이에요. 이 아이들은 아주 역동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는 학습자들이죠. 마치 정해진 틀에 갇히는 걸 정말 싫어하는 그런 자유로운 모험가 같다고 할까요? 이 행동형의 핵심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자유입니다. 이 친구들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놀이처럼 즐겁게 배우고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가장 빛을 발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있죠? 거기 나오는 배짱이를 생각하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다음은 규범형입니다. 이 유형은요, 지금의 학교 시스템이 가장 사랑하는, 어쩌면 이 시스템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규범형 아이들은 책임감과 의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해진 규칙, 명확한 목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우화 속 개미처럼요. 정말 성실하고 결과를 딱딱 내는 스타일입니다. 전체 학생의 한 40% 정도가 여기에 속하는데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죠. 세 번째는 탐구형입니다. 이 아이들은 논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모든 일에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이성적인 사색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구형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지적 호기심, 그리고 내가 이걸 잘 해내고 있다는 유능함에 대한 욕구예요. 기준도 굉장히 높고요. 혼자서 조용히 지식을 파고드는 걸 즐깁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관찰자 같다고나 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이상형인데요. 이 아이들은 어떤 의미를 찾고 사람들과 마음으로 연결될 때 가장 큰 동기를 얻는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이상형 아이들에게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의 성적은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또 지금 배우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느끼는지에 따라 정말 크게 달라져요.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야말로 이상주의자인 셈이죠.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4가지 유형이 실제 우리 아이들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아마 우리 애랑 똑같네? 하실 만한 재미있는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아왔어요. 이때 행동형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아,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요. 그런데 규범형 아이는 정반대입니다.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실패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유형은 어떨까요? 탐구형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점수의 논리적인 근거가 뭐죠? 왜 이게 60점이 아닌 거죠? 하면서 점수의 합리성부터 따져요. 그런데 이상형은요? 점수 자체보다 선생님이 나한테 실망하셨겠다. 이렇게 관계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르죠? 자, 이번엔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 교실에서 정말 흔히 보는 모습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쟤는 게으르구나,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도 사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인데요. 행동형 아이는요, 수업이 진짜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탐구형 아이는 왜 자는지 아세요? 정반대예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들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자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똑같이 자는 것이지만 그 속마음, 그 이유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왜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의 부족한 점, 약점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아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 그 아이만의 슈퍼파워를 찾아서 키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거죠. 세계적인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죠. 강점 위에 구축하라. 이건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아이가 공부를 다 잘할 순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모든 아이에겐 자신만의 특별한 강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걸 발견해서 그 위에 아이의 미래를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슴도치 컨셉이라는 게 그 방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여우는 온갖 똑똑한 꾀를 부리면서 고슴도치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고슴도치는 어떻게 하죠? 그냥 딱 한 가지 방법, 몸을 웅크려서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는 그 방법 하나로 항상 여우를 이깁니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무기로 승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아이랑 비교하고 우리 아이의 없는 것을 보면서 한숨 쉬는 대신에 바로 지금 당신의 아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단 하나의 위대한 것, 그 아이만의 고슴도치 가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찾는 데서부터 모든 진짜 변화는 시작될 겁니다.